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 올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 그래 괜찮아 사고쳐 니네 때 치는 거야 이러고 좀 맞아줘 막 진짜 저 내가 얘기할게, 내 차례,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권을 이렇게 딱 하듯이. 그렇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일 많으시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육아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밉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배우 정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받기만 하고요. 해결해 주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 모셔야겠죠? 우리 오연경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육아 고민 사연들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민인 사연이 육아 갈등이었어요. 자, 오늘 사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살 아들과 4살 딸을 키우는 프리랜서 워킹맘입니다. 항상 바쁜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오냐오냐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혼내는 일은 언제나 저의 몫이 되는데요. 며칠 전에도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어허, 식당에서 소란 피우면 안 돼. 처음에는 눈빛으로 나지막이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시끄럽게 장난을 쳤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식사할 땐 조용히 먹어야 한다고 했지. 여보 왜 이래? 애들 다 장난치면서 그는 거야. 어이구 우리 이쁜이들 괜찮아. 아니 여기서 당신이 이러면 화낸 난 뭐가 돼? 왜 저는 마녀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부부의 육아 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딱 저희 집 사연 같아요. 저희 집은 좀 반대인데 제가 아이한테 굉장히 좀 유한 편이에요. 무조건 그냥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래 괜찮아 사고쳐 니네 때 치는 거야 이러고 저희 남편은 안 돼 하지마 이마임 똑바로 해 심지어 뭐 아이한테 막 훈육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런 사연들? 지금 정아 씨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연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머니도 그렇고 뭔가 훈육이라고 하면은 좀 화를 내거나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훈육이라는 거는 좀 따끔하게 혼을 내서 아이가 다시는 안 하도록 좀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훈육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엄격하게 하기만 해서는 사실 배우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장난을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다 아빠에게 있고 엄마에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두 분도 맞춰야 되고 아이한테도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두 분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아이한테도 알려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훈육의 어떤 양육의 기준을 맞추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솔루션은 우리 가족 신호 만들기입니다. 신호 만들기. 네, 사인 만들기. 그러니까 뭔가 몸짓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미리 먼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부부간에 먼저 사인을 만들 수 있어요. 외출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구나 우리 이 사연처럼 엄마 아빠가 다른 메시지를 주면은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명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훈육을 할 때 내가 얘기할게, 내 차례.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권을 이렇게 딱 하듯이. 그렇죠. 내가 할게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순간에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져서 되게 격하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나중에 꼭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하는 것 같아 당신이. 그래서 내가 좀 사인해주면 어때?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 좀 쉬어. 그때 내가 아이들 맡아서 뭐 어떻게든 내가 해볼게.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인을 쓰셔가지고 효과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인을 남편이
저도 훈육을 잘 하는 편이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남편이 와서 이렇게 예, 등을 두드려 주면은 그렇게 진정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여기서 더 하면 후회할 것 같아. 네. 근데 이거를 그 순간에 화가 났을 때 얘기를 하면 좀 그만해 이러면 어떻겠어요? 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리 합의가 되어 있으면 나 스스로도 그 정도는 우리가 조절을 해야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도 함께 사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재밌게 놀고 싶지? 밖에 나가서. 근데 장난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엄마가 소리가 팍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장난이 너무 심해지면 엄마가 안 돼! 하지 마! 말고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 그다음요. 맞아. 원숭이 흉내를 내주세요. 원숭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멈춰라 할 수 있을까? 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짱짱짱짱짱짱. 얘들아! 어머 원숭이다. 이렇게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지 마,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 조절하려고 해요. 한 번 한다고 해서 완전히 멈추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사인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대화로 풀어가는 솔루션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포크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때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뭐죠, 엄마가? 니네 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만해. 그렇죠. 안 돼 하면은 기분이 안 좋고 그만두고 싶지도 않아요. 애들 왜 그럴까? 근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장난칠 때 재밌지? 재밌게 놀고 싶지? 포크를 치는 거 재밌어? 근데 엄마는 여기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나가고 싶거든. 이렇게 장난치다가 너무 시끄러워요. 나가세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요. 밥도 못 먹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1번하고 합치는 거예요. 사인과 그렇죠. 이 얘기를 할 때 얘들아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멈췄을 때 재밌지, 맛있지, 놀고 싶지. 근데 식당에서만 놀다가 그냥 집에 갈까? 우리 키즈 카페도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좀 끌어가 주는 거죠. 역시 우리 육아 메이트 선생님께서 쏙쏙 시원하게 긁어주셨습니다. 세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내가 육아로 힘든 건 알지만 아무래도 저는 직장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퇴근 후 최대한 육아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야? 아직도 밥 먹고 있어? 빨리 먹고 예은이 좀 씻겨. 나 하루 종일 일하다 왔어. 밥이라도 좀 천천히 먹자. 난 뭐 하루 종일 논 줄 알아? 당신은 의자에 앉아서 일했지. 난 하루 종일 엉덩이 한 번 못 붙였어. 아무리 의자에 앉아서 일했다고 해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랴, 업무 성과 내랴,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조차 쉬질 못합니다. 자, 우리 예은이 아빠가 씻겨줬으니까 엄마한테 옷 입혀달라고 해. 아니 옷을 왜 엄마한테 입혀달라고 하래? 씻겼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야, 나도 하느라고 하고 있잖아. 정말 어이가 없어. 애 나 혼자 낳았어? 이럴 거면 애는 왜 낳자고 그랬어? 그럼 너도 돈을 벌어 오든가. 나는 돈도 버는데 애도 똑같이 봐야 해? 아이가 태어난 이후 거의 매일 반복되는 육아 전쟁. 이대로 가다간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저희 부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사연만 읽어도 진짜 힘이 축 빠지는데요. 특히 그 영유아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체력적으로도 너무 챙길 게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갈등이 많아지고 지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 올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어린이집 갔을 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아이 뭐 간식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금방 또 아이가 오면은 하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도 물론 도와준다고 하시지만 근데 왜 아이의 육아는 남편이 도와준다는 표현을 하는지 전 그거에 조금
좀 마음이 언짢습니다.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도와준다는 표현은 고사하고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우와. 네, 그런 말에 좀 민감하다고 생각이 들면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셔도 좋겠어요. 도와준다는 것보다 함께 한다라고 표현해 주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집의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솔루션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 아빠 타임, 엄마 타임입니다. 아이가 지금 보면은 아빠가 아이를 씻겨도 엄마는 계속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쉬지를 못해요. 몸은 쉴지언정 물론 몸도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엄마가 심리적으로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시간을 가지고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차장에서 올라오지 않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많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주차 입구에서는 분명히 이제 들어온다고 체크가 됐는데 계속 이제 올라오지 않으니까 아내분이 많이 경비실에 문의한다고 저희 PD님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재워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면 그렇게 더 화가 나요. 맞아요. 예민해져요. 막 좀 자자 좀 막 진짜 저 아이한테 처음 화낸 게 아이가 너무 늦게 가서 화낸 적이 있었어요. 내가 혼자 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휴식을 해야 또 양질의 육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그 타임을 저는 한 30분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 사실 어린아이 키우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책을 10분 동안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맡아주는 거죠, 아이를. 두 번째 솔루션은 아내분과 남편분에게 각각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이제 아내분에게는 여유 있는 육아를 좀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연을 보니까 좀 계획대로 이게 돼야지 안정감을 찾는 부모님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뭐 씻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일정들 있잖아요.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좀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지금 씻어야 돼. 얘는 밥을 이만큼 먹어야 돼. 밥 먹은 다음에 간식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조금 여유롭게 밥 먹고 간식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일주일 단위로 여유 있게 세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남편이 씻겨야 돼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가 아니라 남편이 3번 정도는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엄마가 여유를 찾고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빠의 이 솔루션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빠의 솔루션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화 방법인데 맞장구치기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연에서 보면 왜 앉아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왜 애 옷을 안 입혀? 그럼 그러게 씻겼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받아치는 재밌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갈등 상황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이 아빠가 지금 갈등이 더 불거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고 싶은 거니까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잠든 다음에 근데 아까 옷 같은 거 입힐 때 같이 입혔으면 좋겠어 라든지 뭐 씻기고 나서 당신이 입히는 게 좀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보면은 이제 엄마들이 진짜 마음이 왜 결혼하고 애 나오면 막 독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독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말이 그렇게 날쌔게 나오는 건데 그걸 남편이 좀 유하게만 해줘도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공감만 계속 해주면은 그 짜증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치. 공감만 해주고 뭐 말을 해야 돼, 꼭 말을 해야지 움직여.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아버님이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확실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씻길 거야? 당신 좀 애 좀 씻겨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 밥 먹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8시 되면 씻길 거야. 주말에는 그리고 확실하게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어디로 나갈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갔다 데리고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주말을 또 기다리면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도. 그 솔루션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 집에 가서 당장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사연 함께 봤는데요. 선생님의 솔루션 너무 쏙쏙 와닿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도 들으면서 괜찮겠다,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내가 이거는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그 작은 하나 실천해보는 하루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맘들 똑똑하세요.